바로 오늘 열린 2024에서 25 시즌 분데스리가 23라운드 경기, 바이에른 뮌헨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맞붙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부를 넘어 뮌헨 입장에서 반드시 서력해야 하는 중요한 대결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올 시즌 12승 6무 4패로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으며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강팀입니다. 물론 경기가 뮌헨의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렸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뮌헨이 우위에 있었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 시즌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당한 유일한 패배가 프랑크푸르트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승 경쟁에서 단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뮌헨에게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철벽 수비수 김민재가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올 시즌 그야말로 벽 같은 수비를 보여주며 바이엘 레버쿠젠전에서도 클린시트를 이끌며 우승 경쟁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킬레스건 부상이 있다는 소식이 독일 현지에서도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팀을 위해 계속 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인이 직접 휴식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로 혹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뮌헨의 콤파니 감독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사실 김민재에게 휴식이 필요했지만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김민재가 또다시 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에릭 다이어와 새로운 센터백 조합을 이루며 선발 출전했습니다.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상대 공격수를 압살하는 김민재. 과연 그는 뮌헨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바이에른 뮌헨은 오늘 경기에서 주포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뮌헨을 침몰시킨 주역 마르무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며 이전보다 약화된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뮌헨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전반전 슈팅수 8대4, 볼 점유율 70%에 가까운 수치로 사실상 원사이드 게임이 펼쳐졌습니다. 경기 데이터만 보더라도 뮌헨이 거의 모든 시간 동안 흐름을 주도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의 디노 톰멜러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뮌헨을 꺾은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빠른 역습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핵심 공격수 오마르 마르무시가 빠지며 파괴력은 다소 줄었지만 프랑크푸르트는 경기 초반부터 거침없는 공격을 시도하며 뮌헨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전반 5분 센터 포워드 우고 에키티케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았지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시작 덕분에 프랑크푸르트는 경기 초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팀의 품격. 뮌헨은 초반 프랑크푸르트의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내고 특유의 안정적인 점유율 축구로 상대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이후 뮌헨은 공격적으로 전환하며 여러 차례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8분 토마스 밀러가 박스 안에서 등진 상태에서 터닝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수의 블로킹에 막혔고 전반 15분에는 마이클 올리세가 르로이 사네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연결하며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사네는 곧바로 무시알라에게 패스를 내줬으나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이 6탄 방어로 막아내면서 골망을 흔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FC 바이에른 뮌헨이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힘겨운 승부 끝에 1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내내 끊임없는 공격을 퍼부은 뮌헨이었지만 상대 수비벽과 골키퍼 케빈 트랍의 선방에 번번이 막히며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전반 22분 자말 무시알라의 절묘한 패스를 받은 르로이 사네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프랑크푸르트 수비진의 6탄 방어에 가로막혔습니다. 29분에는 토마스 밀러의 중거리 슛이 케빈 트랍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며 또 한 번 득점 기회를 놓쳤고 밀러는 동료들의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며 격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뮌헨은 결국 전반 추가 시간 극적인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로이 사네가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마이클 올리세가 받아 마침내 골망을 흔들며 팀에 귀중한 리드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의 숨은 주인공은 단연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상적인 수비력을 선보이며 상대의 핵심 공격수이고 에키티케를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빠른 발과 강한 몸싸움, 예측력까지 3박자가 완벽히 어우러진 그의 플레이는 뮌헨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민재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48분, 에키티케에게 연결된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며 상대 공격의 싹을 잘라냈고 50분에도 전진 패스를 미리 차단하며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53분에는 거친 몸싸움에서도 완승을 거두며 상대 공격수를 도슬리털에 날려버리는 장면까지 연출하며 피지컬의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가장 압권이었던 장면은 46분이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한가운데서 볼을 잡은 에키티케에게 결정적인 태클을 성공시키며 득점 기회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이 장면은 자칫하면 페널티킥을 허용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김민재는 침착하게 공만 정교하게 건드리며 상대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았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다시 한번 철벽 수비의 진수를 보여준 김민재. 부상을 안고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친 그의 플레이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존재감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는 결국 우고 에키티케를 교체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내내 김민재에게 철저히 봉쇄당한 에키티케는 볼 경합에서 7번 중 단 한 번만 승리하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고 이렇다 할 반격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은 오늘 경기에서 단순히 견고했던 수준을 넘어 완벽한 철벽이었다. 김민재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키, 에릭 다이어 등 동료 수비수들 또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을 번번이 무력화했다. 이처럼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뮌헨은 공격에서도 날카로운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다. 앞정 바이에른 뮌헨의 골 폭격,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61분, 이토 히로키 세트피스 상황에서 감각적인 득점 2-0,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74분, 자말 무시알라 정교한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 3-0,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후반 추가 시간, 교체 투입된 세르주 그나브리 쐐기골 장렬 4-0. 이미 부상 상태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평소와 다름없는 괴물 같은 수비력을 선보였다. 볼 경합, 태클, 패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스탯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경기 후 김민재는 7점대의 높은 평점을 받으며 성공적인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민재의 수비뿐만 아니라 빌드업 능력까지 돋보였다. 강력한 롱패스와 후방 조율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완성형 수비수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김민재의 시즌은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올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가 남은 경기에서도 부상 없이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